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 진공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인택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 체육교육 축전이 제가 첫 번째 이 장소에서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랜만에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되게 다시 이 체육교육의 부흥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김민찬 선생님께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문서 개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문서적인 내용보다는 좀 제도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선생님들하고 아마 여기 고등학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겠죠? 네. 중학교 혹시 계실까요? 네. 중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고등학교 근무한 지가 이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작년에 이 진공고등학교에 이제 전입을 해서 이제 2년차로 왔는데, 그동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다들 어디 부서에 계시나요? 저도 이제 학폭 책임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예체능부 아니면 뭐 학년부 뭐 이런 역할만 계속 하다가 교육과정부 장이 된 거예요. 올해 처음 이제. 그래서 왜 나를 교육과정 부장으로 시켰지? 예. 물론 제가 원해서 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교육과정부를 또 운영하는 이런 묘미가 있구나. 또 올해 경험해보니까 충분히 우리 체육 선생님들도 이 안에서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구나라는 좀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선생님들 고교학점제 아마 학교에서 고등학교 계신 분들은 많은 연수를 아마 받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에 계신 분들도 뭐 이렇게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핵심교원 연수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교학점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교과 입장에서. 네, 그리고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고요. 체육 선생님으로서 고교학점이 적용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특히 또 지난 이 학점이 주는 과정에서 이 체육교과의 이수 시간을 어떻게 지키지? 막 이런 이제 고민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체육 수업을 실천하려면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러니까 문서적인 내용이죠. 문서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 교육 정책, 제도의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 수업을 열심히 하죠. 다 여기 계신 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체육 수업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실수 확보라든지 이런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예, 그런 좀 스스로 좀 문제점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부장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도 우리 체육교과의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고, 이 체육교과의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저희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아예 그냥 야생으로 이제 다 던져져 버린 거죠. 예. 물론 그 가운데서 체육교과 이번에 개정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필수 이수 시간을 지킨 거 아시죠? 네, 그런 모습들 안에서 저희가 더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이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와서 자료집을 보니까 다음에 또 발표하실 선생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처음에 초반의 부분은 제가 여기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도 네. 그쪽에 더 자료가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고교학점제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고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 적용했을 때 어떤 선택 과목을 어떻게 확대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또 그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부장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고교학점 추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됐어요. 사실 고교학점제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올해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선, 정치적인 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대선이 있었고, 교육감 선거도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고교학점제라는 정책이 과연
진행이 될 건가 말 건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교육부 안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교육과정 부장으로서 이게 갑자기 싹 바뀌었다 이러면 이제 멘붕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부터 이 고교학점제 적용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한다 예를 들면 안 한다 이래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 다행히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그리고 아마 대부분 타시도에서도 연구학교 혹은 선도학교 형태로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 고등학교 계신 분들은 이미 2015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고교학점제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학생들의 선택 교과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예. 교육과정 문서 보시면 저희가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엄청 많았어요. 전문교과뿐만 아니라 고시 외 과목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종목 수준에서도 그냥 딱 검색하면 뭐 골프부서부터 해가지고 하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과정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현장 변화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주일에 7교시 하는 날이 이제 이틀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6교시 하는 날 이틀 늘게 되는 거예요. 이 학점이라고 돼가지고 2시간이 없어지고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다른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학교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지만 개인별 시간표로도 운영이 될 겁니다. 저희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 신청해가지고 막 강의실 찾아다니고 이러셨잖아요. 때로는 공강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쉽게 말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도 조금은 내가 가진 전문성을 조금 더 발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체육교사인데 갑자기 수학을 가르쳐 이런 건 아니죠. 저희 체육교과군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 체제 변화는 전 과학영재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일반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안에서도 뭐 최고에서 배울 수 있는 전문 교과들, 뭐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전문 교과들, 뭐 이런 다양한 소활성 교육 혹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무진장 많이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텐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 있어요. 경기도 내에 모든 일반 고등학교는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 있어서 뭐 올해 그리고 내년 무조건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25년에 준하는 지금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 교육과정이 적용이 안 돼 있죠. 제도는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내용적인 측면, 그건 2015에 맞춰서 있다 보니까 약간은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과도기적인 단계를 이제 경험을 하고 좀 25년에는 좀 완숙한 고교학점제를 적용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경기도에서는 좀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25년도부터 전면 적용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 입학하는 1학년, 23학년도에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점이 12학점이 줄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습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게 순차적으로 3년이 이제 줄게 되면 뭐 학생 주는 거야, 학생 습수가 주는 거야, 뭐 주는 건데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 교원의 수요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에 당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후년, 그리고 2, 3년 뒤에는 분명하게 어느 교과에서든지 TO감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그 안에서 저희 체육교과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건지는 그 지역에서 또 그 단위 학교에서 좀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학교의 개설된 과목들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저희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경기도에서 일반 고등학교고요. 농어촌 학교고요. 그리고
학년에 12학급씩이 있고요. 36학급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고 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어요. 뭐 선택 과목 교육과정 박람회라든지 학생들 수강 신청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 온라인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는 또 체육과의 에너지 넘치는 행사 기획력으로 체육대회 저희 또 이게 재밌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그 초창기에 5월 달이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교육과정 박람회 개최를 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들을 조사를 해서 오픈을 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오픈됐던 과목들이 이제 과거에서 배우는 저는 실험 과목들, 그러니까 학교 과학 시간에만 배운 과학 시간에는 이론적인 거를 하고 실험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설을 해줬고요. 체육과 관련된 과목들도 여러 가지를 애들이 선택을 해줬습니다. 저희 보시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뭐 스포츠 생리학 까지도 개설이 됐고요. 저기 많이 이제 개설한 체육 전공 실기 기초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많이 개설이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다음에 보실 이 내용인데요. 저희 학교 2학년 선택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1학년들은 대부분 공통이고요. 그래서 선택이 거의 없죠.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고 2학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선택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저 제일 포커스는 아랫부분 교과 영역 간 선택에서 체육 전공 실기 기초를 저희는 국영수 과목과 같이 묶어놨습니다. 저렇다는 것은 어떤 선택의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 국영수 그러니까 문학, 문매, 기하, 영어권 문화 대신에 체육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네, 국영수 2시간 안 듣고 체육 수업을 자기는 듣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학교에서? 저희 330명이거든요, 한 학년에. 많을까요? 근데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최대 입시를 준비하고 또 체육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건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운동하려고 오는 친구, 뭐 체육 수업을 조금 더 듣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저도 오지 마라. 예. 이거는 체육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 전문적으로 너가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와라. 그래야지만 학교에서 아시잖아요. 최대 입시반 운영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 친구 저 친구 다 오잖아요. 그죠? 학교에 이렇게 좀 힘든 친구들 막 오고 이러면 이제 학교에서도 불안 요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왕 선택하는 거를 좀 전문성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목 안내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두 과목 빼고 다 선택이에요. 스포츠 생활하고 팀 프로젝트라는 이 2과목 빼고 나머지 과목 다 선택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체육 전공 실기 심화. 그래서 그 이전에 2학년 때 한 36명 정도, 35명 정도 신청을 해서 한 2개 반 정도가 개설이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최대 입시를 진짜 고3까지 끌고 가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어요. 한 20명 정도로 이제 한 10명 정도는 뭐 자기 뭐 보건 의료 쪽으로 빠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줄어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 보시죠. 저는 요즘에 나는 솔로 이거에 푹 빠졌거든요. 결혼은 했는데 일부당이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매칭되고 막 사람의 미묘한 감정이 막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 다양한 종류들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목적은 하나죠. 출연자들이 잘 매칭이 되고 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목적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체육 과목을 좀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2015에 편제된 교과목입니다. 뭐 일반 진로 선택, 전문 교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혹시 고등학교 근무하고 계신 분들 고등학교 체육과 운동과 건강 그리고 스포츠 생활을 나 이거 교과 목적에 맞게끔 수업을 잘 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저도 스스로 찔리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 물론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교과 성격에 맞게끔 이제 제시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학교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주 근데 과목은 나중에 저희도 체육 교과를 가르치는 목적은 동일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한
체육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희 학교 수업을 한번 들 텐데요. 왼쪽 평가 계획으로 보면은 이 과목 어떤 교과목일까요? 뭐 영역을 보니까 농구 기초 기능, 운동과 건강 관리, 운동 브이로그 제작, 운동과 건강의 관계. 무슨 교과목일까요, 이거? 네, 운동과 건강이에요, 운동과 건강. 평가 계획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근데 오른쪽으로 보세요. 무슨 교과목일까, 이거? 네, 가운데 뭐 네트는 좀 쳐져 있는 것 같고요.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교과목을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긴 했지만 딱 이걸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던 고등학교에서의 이 특수한 교과, 목적에 맞는 교과목의 성격에 맞는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네. 근데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면 이제 이런 필살기들을 이제 선생님들은 전문성을 갖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반 뭐 진로, 융합 선택까지 이제 구분해서 그 성격을 또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아까 학생이 원하는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네, 제가 한창 임용 준비할 때 뭐 바이블이라고 했던 책이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이 책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시면 뭐 사실 이념적 수준, 문서적 수준은 저희가 뭐 평가 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좀 고민해야 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실천적 수준에서의 저희 모습인데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면 저 실천적 수준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고민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그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교과목 성격에 맞지 않는 수업이 진행된다면 또 흐지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위기이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역동적인 과정들을 지혜롭게 좀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 수행 앞두고요. 여러 뭐 교수님들 그리고 기자 뭐 각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기회의 목소리들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는 저희 교육과정 박람회인데요. 각 교과마다 했고 그 무대에서는 실제로 최대 입시 종목을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실제로 모의 테스트도 체험형으로 운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축전의 행사를 통해서 저희 체육 선생님들이 이 고교학점제 적용에 좀 더 지혜를 좀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하나 또 드릴게요. 어떤 교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3년 동안 매 학기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모든 교과 중에 유일하죠, 그죠? 네, 유일합니다. 그 3개년 동안 필수 이수학점이 10학점입니다. 10학점. 물론 뭐 저희 학교는 이제 12학점을 해요. 이 둘도 이렇게 해가지고 12학점 하고요. 근데 다른 국영수 이번에 개정되는데 8학점으로 다 줄었어요. 필수 이수학점이. 근데 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저는 유일한 교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바로 저희 체육 교과입니다. 네, 체육 교과. 그만큼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저희가 잘 확보를 하고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실천했던 교과목 두 과목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체육과 진로 탐구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물론 정규 교육과정 내에 편성되지는 않았고 그 소인수 과목으로 지금 한 15명 정도 신청을 해서 소인수가 방과 후에 진행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서도 있고요. 그 안에 분야가 6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체육과 진로 탐구의 목적에 맞게끔 그 신청한 15명 다 진로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체육교사 하고 싶어서 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운동 처방, 어떤 친구는 부사관 뭐 이런 거 지원하고 싶어서 온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의 니즈를 한번 다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6가지 분야에 맞게끔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경기 분야 같은 경우 실제로 뭐 원하는 종목을 하나 정해놓고 저희 체육 수업 때 하는 것처럼 심판 역할, 기록원 역할, 뭐 감독 역할 이런 역할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건강 체력 관리 분야 같은 경우는 스포츠 테이핑과 마사지. 제가 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그런 매체 자료들 많잖아요. 제가 좀 배워서 아이들하고 같이 실습하고 경험하는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대학교 때 교생 실습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티칭 같은 것도 해보셨을 텐데 그 마이크로 티칭도 한번 해봤어요. 애들이 진짜 1일 체육교사가 돼서 수업 지도안 작성하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체육 그 진로 특강 뭐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최대 입시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 생리학 수업이었는데요. 스포츠 생리학 요즘에 파워 생리학 보시나요? 이명 보신 분들? 벌써 11판이 나왔더라고요. 11판. 그래서 저도 그 책장에 있던 그 책을 다시 꺼내보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수업 진행은 사실 아이들 그 파워 생리학에 내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다시 임용서적을 다시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대학과 MOU를 좀 맺어가지고 대학 탐방이라든지 그 교수님들 저희 학교를 이렇게 초빙해서 특강 형태로 또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은 생기부 작성도 좋았고 이 저희 교과목에 맞는 수업이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적용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정책이 진행될 거고요.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수 감축 옵니다. 선생님들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정된 필수 이수학점은 최소 10학점이잖아요. 그죠? 이 10학점은 저희는 내실 있게 지금처럼 잘 하시되 그 외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위원회나 그리고 그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약간의 구워 삼는 학생들을 약간 이렇게 설득을 한듯이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2과목을 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더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다양한 과목을 지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해 그 작가의 멘트인데요. 저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저희 실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을 위해서 체육 교과가 학교에서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늘 응원하고요. 함께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